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만 간밤에는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모두가 아시겠지만 오는 10일에 CPI 발표 지수 여기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불안한 흐름을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가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좀 다각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다시 한번 반등했는데 오늘 특징이랑 이슈 짚어주시죠.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대에서 2%대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8% 상승, 나스닥이 0.9% 상승, S&P 500이 0.9%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3% 이상 종목을 좀 보면은 철강업체 뉴코가 3.3% 상승했고요. 히토로 관련 주식인 MP 머티리얼즈가 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쇼피파이가 5.6% 상승, UiPath가 5.2% 상승, 아스펜 테크놀로지가 4.4%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6% 상승했고, 덱스컴이 4% 상승,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라고 있는데 6.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4.5% 상승했는데요. 에버코어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88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20% 이상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에너지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강해진 것을 고려하면은 역시 멀티플도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면은 향후 5년간 주주 환원 정책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에서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2% 상승했는데요. 애플의 성구매 후지불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진입으로 시장 규모가 커져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의 수천만 고객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글로벌 성장률의 전망치를 올해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4월 달에 IMF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때 IMF는 3.6%를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더 하회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도 3.8%에서 2.8%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도 8.1%에서 4.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3년 내년도의 세계 경제 성장률도 3%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도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좀 개선이 됐는데요. 전월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 여파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 GDP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증시 하방 요인이 지금 현재 대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견고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인플레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증시의 상승은 좀 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현재 상승은 약세장 랠리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S&P 500, 3,400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장중에 좀 지수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좀 꺾은 이유는 뭔가요? 국채금리가 3%
에서 2%대로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세계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안 좋은 전망치를 내놨지만은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향후 GDP 성장에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뭐 전반적으로 지수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슈들 중에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좀 많이 낮췄는데 거의 1.2%포인트를 낮췄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속도가 좀 많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침체와 어떻게 보면은 확장 국면에 좀 기로에 서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 이상만 되면은 좀 괜찮은데 네네. 올해도 여전히 뭐 2.8%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가는 안 잡히고 있지만은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이 결국에는 뭐 중요한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주시네요. 그 무역 적자가 좀 감소한 이런 점들은 2분기 GDP에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좀 됐잖아요. 네. 약간 좀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1분기에 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뭐 성장률을 많이 좀 깎아먹었는데, 네. 2분기에는 만약에, 아직 GDP 성장률이 지금 2분기치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나오면은 긍정적일 것이라 뭐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확인하던 중에 소매업체 타깃 쪽에서 사실 한번 확 꺾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분기 전망치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낮췄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지수 선물이 좀 안 좋았고,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네네. 그게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진 게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타겟이 지금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소매업체 하향 조정을 했는데 타겟이 뭐 결국에는 재고를 지금 비축한 것을 재고도 이제 뭐 대규모 어떻게 보면 할인을 통해서 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 잡힐 수도 있는데 9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네.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재고를 좀 떨어내고 신규 물량을 좀 받으면은 뭐 나중에는 조금 인플레이션을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재고 소진 요 부분에 조금 더 키포인트를 두고 있으시네요. 네. 글로벌 IB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뭐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랑 살짝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한쪽은 뭐 약세장 랠리고 비슷한가요? 약세장 랠리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뭐 큰 폭의 상승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조금 박스권 상단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JP모건처럼 견고한 상승이 지금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고요. 역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씩 빠지면은 사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거구나. 그 CPI를 어느 정도 그래도 오는 10일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지표가 정말 이 전망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엑슨모빌도 올랐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0 사실 돌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130까지 이제 좀 금방 올라갈 것 같죠.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뭐 $135 얘기하고 있고 뭐 $14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정도 선을 뭐 얘기가 올라가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수요 파괴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럼 수요가 그렇죠.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가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 고유가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뭐 당장 뭐 쉽게 꺾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소폭 이제 뭐 한 0.9%, 0.8% 정도 WTI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110달러가 조금 고점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고유가 수준이 좀 지지될 것이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 유가 관련 종목들이 뭐 S-오일은 신고가 네, 갔고 맞아요. 뭐 GS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렇게 좀 유가 이런 쪽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앞으로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장중에도 어제 이제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고 계속 이제 저번 주에는 뭐 S-오일 비롯해서 정유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들어가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운 네. 국면이긴 한데 네. 고유가가 뭐 조금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면은 정유주는 빠질 때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정제 마진에서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정제 마진이 4에서 그렇죠. 5달러 네. 수준인데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지금 한 15달러를 넘어서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 뭐 그렇게 보면 실적에서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역시 정유주는 관심이 있으면 추경 매수보다는 좀 빠질 때 좀 한번 사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꾸준하게 좀 관심 가지시다가 좀 투자 어느 포인트에 좀 들어갈지 좀 주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애플의 선구매 후집을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위 업체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애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시장 파이가 이제 커지면은 페이팔하고 어펀 같은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페이팔도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지금 애플이 가져가려는 시장은 물론 성구매 후지볼 시장을 진입하는 거는 맞는데 네네. 페이팔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시장보다는 신용도가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페이팔이 네.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시장은 성구매 후지불 시장 똑같지만은 신용도가 좀 낮은 고객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객층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이걸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뭐 주가가 상승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 어제는 사실 뭐 외국인 매도도 좀 심했었고 기관 쪽도 매도가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크게 밀렸잖아요. 네. 뭐 안 좋았는데 오늘 시장 전망은 좀 반등할 거라고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 네.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팔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주식 매도 물량이 현물 매도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체력이 약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뭐 14,000계약 매도한 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오전 시작점이 고점이고 계속 힘없이 줄줄줄줄 밀려 내려와가지고 네. 결국엔 종가가 거의 뭐 저가 그냥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환매수, 선물 환매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물 환매수가 좀 많이 나오면은 어제 한 거에 한 절반 정도만 다시 다시 환매수가 나오더라도 네.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수급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어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 선물 환매수 여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닝타임즈 시간에서 뉴욕 증시 먼저 좀 짚어드렸는데요.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약세장 속의 랠리의 반등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유가 관련 추이도 좀 고유가를 지지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